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상원입니다. 알레르기는 우리가 일상 환경에서 노출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해로운 것이라고 잘못 인식해서 과다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익숙한 형태가 식품 알레르기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약물에 의해서도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약물 과민 반응, 약물 알레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 입술이나 눈이 붓는 혈관 부종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식 증상처럼 기침, 호흡곤란, 쌕쌕거림,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심한 경우에서는 저혈압, 실신하기도 하고 쇼크를 경험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을 먹자마자 또는 약을 주사 맞자마자 수분 또는 수십 분 이내에 나타나는 반응이 제일 흔하고 일반적인데요. 어떤 환자들은 약을 복용하고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 또는 몇 주, 아주 드문 경우에서는 몇 달 후에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의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른 경우가 아닌지를 의심을 해보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약 때문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진료를 받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알레르기 쇼크라고도 부르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수분 또는 수십 분 이내에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흔하고 환자들마다 경험하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빠르게 나타나고 아주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잘 치료받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원인 약물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응급실에 방문하기까지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치료제를 환자들한테 처방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먹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먹는 약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스스로 주사하는 펜 형태의 주사제를 처방해 드립니다.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휴대하시고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주사를 맞으시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러 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피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들이 흔한데요. 제일 흔한 경우들이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의 과민 반응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나필락시스나 두드러기, 천식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염진통제만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다른 약을 쓰면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인을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노출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약을 안 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통제를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 감기가 심하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주 심하게 아플 때, 생리통이 심할 때 되게 진통제를 먹으면 이러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병원에서 심한 감염병에서는 되게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어요. 막연히 이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생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본인이 어떤 약에 과거에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른 항생제를 쓰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본인이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개는 대체 약물을 찾는 것들을 우선을 하고 이 약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 약을 선택해야만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꼭 아스피린을 써야 되는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나 항암제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쓰려고 봤더니 바꾸려는 항암제는 효과가 떨어져서 알레르기가 있었던 약을 가급적 쓰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탈감작 치료라는 것을 합니다. 감작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알레르기 상태가 있는 우리 몸의 체질을 원인 약물에 굉장히 소량부터 노출을 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안 나타나거나 최소화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약들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탈감작 요법을 해볼 것인지는 담당 선생님, 특히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즉시형 반응이라고 하는 대부분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되는 그런 반응인 때에는 Ig를 측정을 하는 검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소위 지연성 반응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고 나서 한 수일 있다가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지연성 반응의 경우에서는 면역글로불린 E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가 않거든요. 혈액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높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면역글로불린 E가 낮다고 알레르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알레르기 면역 기전이 약한 그런 과민 반응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알레르기 클리닉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선생님 저 검사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검사보다 우선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약을 쓰고 어떠한 반응이 생겼는지 병력 청취를 우선해서 합니다. 뭐 혈뇨가 있다 그러면은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쪽을 검사하는 것처럼, 약을 검사할 때도 예전에 어떤 약을 쓰고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약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은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받으셨던 처방전을 가져오거나 쓰셨던 약을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해서 원인약을 확인을 합니다. 환자들이 어떤 때에는 반응이 있었고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처방전을 보고 반응이 있었을 때 들어갔던 약, 써도 괜찮았던 약을 조회를 해보면서 이제 의심되는 약을 좁혀나가게 됩니다. 몇 가지로 좁혀지면 그 약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익숙한 형태가 혈액검사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로 다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는 기전이 단일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면역글로불린 E라고 하는 항체를 통해서 매개되는 제1형 면역 반응인 경우에서는 면역글로불린 E가 높게 나타나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피부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되게 피부에다가 노출하면 수분 이내에 피부가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팽진과 발적 반응을 양성대조액이라고 하는 히스타민에서의 반응과 비교해서 양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에다가 붙이고 나서 2, 3일 뒤에 확인을 하는 첩보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약에 의한 인과관계를 평가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유발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의심되는 약을 먹거나 다른 방법으로 노출시키고 나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검사여서 도움이 되는데, 환자에게 유해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2차, 3차 병원쯤 되는 병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알레르기 전문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검사가 가능한지는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혈액 검사, 피부 반응 검사, 유발 검사 나뉘어서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상의를 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중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통풍 치료제로 쓰는 알로피리놀이 대표적인 거예요. 특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한테서 알로피리놀을 쓰면은 전신에 심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로피리놀을 쓸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건강보험 급여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약에 대해서, 일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약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현재 미리 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원인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대체약으로 어떤 약을 쓰시라고 말로 전달해드려도 돌아서서 또는 집에 가서는 까먹고 다음에 약을 처방받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약물안전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본인이 어떤 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검사를 하였는지, 대체에서는 어떤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 놓은 카드가 되겠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양대병원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피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의 약물 과민 반응 정보는 병원 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약을 처방받을 우려가 있고 검사를 하신 분들 또는 외래 진료를 하신 분들한테는 약물 안전 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 이 카드를 제시하시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노출해 보기 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들이 억울해 하시거든요. 처방해 주는 약을 지시한 대로 먹었고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줄 알았으면 미리 설명이라도 잘 해주든지 그러면 내가 이 약을 차라리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억울함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현재 정부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거나 부작용이 심해서 입원이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 처했을 때 환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어떤 기관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약품 안전센터에 문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원 이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도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물 알레르기 중에서 CT 검사나 MRI 검사를 할 때 주사를 맞는 조영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도 다양한 과민 반응이 발생을 하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영제 과민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